근데 이제 영화를 보면 눈도 막 폭설같이 내리고 막 다들 가족들이 막 오들오들 떨고 되게 한겨울 같은데 그 겨울의 막바지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이제 어떤 가족들의 어떤 갈등이 약간 녹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또 이혼하기로 했다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런 거 보면 주된 갈등은 이제 아빠와 엄마의 그런 갈등인데 둘은 어떤 소통을 비언어적으로는 했겠지만 언어적으로는 했나 싶은 약간 눈 던지고 이러시긴 했는데 네, 그래서 각자 이제 아들은 감자를 이제 먹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막 말씀 한번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안 하시던 분이 라면 설명하면서는 되게 말도 잘 하시고 이러면서 각자 화는 좀 누그러진 것 같은데 이제 가족끼리의 어떤 주되게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되게 그대로일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거를 담으신 건지 영재.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가족들이 퇴임식 전의 모습들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영화에서 이 여행이 끝나고 다시 각자의 길로 돌아갔을 때의 모습과 감정들이 두 감정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분명히 이혼 선언이라는 부정적이고 별로 기분 좋지 않은 얘기겠지만 이 2박 3일이라는 불편한 동거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좋은 감정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각자 입장을 돌아갔을 때 이 여행을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일에 치여 살던 큰아들이라든지 뭐 결혼 생각만 하고 있던 작은아들 아니면 또 며느리 뭐 아버지 어머니 할 거 없이 자기 인생만 되게 골똘히 생각하고 살다가 이 동거가 끝나고 나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는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좀 떠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뭔가 좀 감정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겨울이 끝나는 지점에 봄이 오길 바라는 어떤 그런 게 좀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가장 큰 거는 아버지의 정년 퇴임 이후에 제2의 삶에 있어서 뭔가 이제 자기만의 삶을 이젠 지금껏 하지 못했던 무언가 조금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 자기만의 삶을 이제 온전히 이제 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점이 자기 인생에서 개인적으로 겨울의 끝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그런 점이 좀 붙지 않을까, 좀 같이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앞쪽에 있다가 뒤로도 이제 갈게요. 가운데 계신. 영화를 보면 음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이랑 그 아버지 술 취했을 때 부축해가는 장면에서 그때 음악이 처음 나오는데 약간 애잔한 느낌이 드는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 음악에 뭔가 이제 장면이랑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제 취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악이 많이 나오는 영화를 보다 보면은 어떤 음악이 좋았더라라는 어떤 그냥 남지 않게 되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좋은 영화 음악들이 나오면은 그것들 다 기억하고 그렇지만 좀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런 효과들을 좀 좋은 것들을 오히려 좀 잃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말 음악을 안 쓰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쓰게 되면은 정말 한 포인트나 두 포인트 정도로 딱 극적으로 넣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사용을 하게 됐고, 음악을 만들 때는 이거를 아버지가 연주하는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악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이 아버지한테 어울리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이제 음악 감독님 아이디어는 트럼펫이었고, 네, 그래서 왠지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 영화에서의 아버지가 아닌 왠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연주할 것 같은 그 음악을 연주해서 작곡을 하시고 연주를 하고 삽입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혹시 혜정한테 어울리는 악기가 있다면 뭐가? 약간 그냥 바이올린? 이상임 형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혜정한테는 어떤 악기가 어울릴 것 같으세요? 저는 가야금? 난 꽹과리. 근데 그 관객분이 질문해 주시고 나서 감독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중이 많진 않더라도 각 인물들한테 그런 식으로 음악이 조금씩 쓰였으면은 되게 재밌었을 수도 있겠다. 좀 더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생각도 들어서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꽹과리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뒤쪽에 있는 관객분들 질문들 받아볼게요. 네, 이쪽에 제일 먼저. 네. 저 오늘 이 영화 처음 봤는데요. 되게 신선하면서도 좀 저한테 어려웠던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저희 세대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답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이든 부자간이든 싸우면 싸우고 혼나면 혼났지 이렇게 서로 말을 안 하고 박대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 가족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 나서 결과를 되게 섬세하게 담아내셨는데 이 전의 상황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묘사나 과거 회상씬, 과거 씬들을 넣지 않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도움 주신 분 이름 쭉 나올 때 정석영 작가님 나왔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혹시 도움 주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가족도 근데 되게 화목해요. 저희 가족도 말 많고 술 좋아하고 술 마시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되게 화목한데 그러니까 제가 제 가족을 생각해서 썼다면은 뭐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단국대학교 졸업 작품이에요. 그래서 협업을 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제 연출 1명, 프로듀서 1명, 작가 1명 이렇게 3인 1팀이 돼서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가 생각하는 이제 아버지, 서로가 생각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역할과 자기 캐릭터 이런 거를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고민을 하고 얘기하고 토론을 하고 캐릭터를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가족이 우리나라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전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분명히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거는 어떤 소통이라는 점을 굉장히 어색해한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절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 밥 먹을 때 저희들 대화를 안 하냐.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할아버지들은 이제 음식이 되게 귀한 시절이니까 뭐 떠드는 시간에 빨리 먹고 뭔가 나가서 일을 하든 아무튼 이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그런 거에 우리나라 가족들이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편적인 예지만 아무튼 이런 소통이라는 지점이 되게 불편해하고 어색해한다는 지점이 이 가족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고요. 그 정석영 작가님은 이제 대학교 때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때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얘기 듣고 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관객분. 네, 여기 바로 옆쪽으로 먼저 드리고요. 이렇게 갈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여주에 처음 보고 재밌어가지고 오늘 보게 됐는데요. 오늘 더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제가 감자가 좀 재밌었는데 마지막 장면에 아들이 한입 배워물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감자를 좋아하는데 저는 장면에 이제 어머니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만 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도 있고 어머니도 있으니까 어머니도 줬을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 주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처음 봤을 때는 아버지하고 며느리의 제가 이입을 해서 좀 봤고요. 오늘 봤을 때는 이제 각자의 사정을 좀 알게 됐으니까 다른 그 큰아들과 어머니의 좀 이입에 서 봤는데 첫 번째 그 보일러 고장 났을 때 네 명이 오돌오돌 떨고 있잖아요. 그때는 좀 쌤통이다? 뭐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오늘 보니까는 좀 아버지가 골탕을 먹은 건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가 왜 고장 났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하필 그 시점에 보일러가 감자를 뭐 이제 영화라는 건 그러니까 제가 연출하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점이 이제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지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지점인데 만약에 저는 그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당연히 감자를 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머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제 둘째 아들한테 나가면서 같이 먹어라라는 식으로 이제 줬을 것 같고 사실 그냥 그렇게 저도 제가 연출한 영화지만 저도 그렇게 상상을 맡겨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 보일러는 그것도 정말 아주 제가 준비하면서 가장 또 신선한 질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골탕을 먹인다는 거는 사실 보일러가 고장난 설정은 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나리오 쓸 때는 아버님이 철원에 계셨었는데 한 또 10년 전에는 어머님이 철원에 계셨었거든요. 그때 온 가족이 어머님 관사에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불편하게 그 원룸에서 지금은 뭐 방도 몇 개 있고 하지만 그 당시 원룸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도 갔다 왔는데 아버지 바로 옆에 살 부딪히고 잠자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자고 있는데 보일러 고장나서 막 동파돼가지고 물 막 줄줄 흐르고 막 난리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지금 이 영화의 설정상 뭔가 의미심장하게 작용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장치죠. 같이 가족이지만 지금 엄청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고 각자 방에서 자고 있던 가족들을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장치인데 그건 제 경험을 통해서 만들었고 좀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골탕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버지가 골탕을 먹였을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갑자기 굉장히 막 깜찍하면서 잔망스러운 캐릭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걸로 기어이 불러드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고장내 놓고 나서 되게 깜찍하네요. 네. 그 저쪽에 손잡던 남자 분. 네. 예, 저는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인디 포럼 때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봉했을 때 한 번 더 보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영화제에서 봤을 때는 제가 군 생활을 저 인접해 있는 양구라는 곳을 해가지고 그냥 저 눈 풍광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인물보다도 저는 집중을 못하고 너무 싫다 그냥 그 눈을 치웠던 기억이 너무 강렬하면서 그런 기억이 제일 났었고 개봉했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인물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다 아는 상태에서 보니까 좀 이런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시덥잖은 질문일 수 있어서 망설여지기도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아니면 다시 질문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하나는 미술 감독님이 안 계셔서 아마 좀 답변해 주시기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 끝에 이제 나름 좀 클라이막스 비슷한 이제 주전자 물 끌어 넘친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이상 배우님이 이제 딱 가서 이제 주전자 물 이렇게 부을 때 보면은 이렇게 뜨거 할 때 보면은 그 위에 판장에 이렇게 포스트잇은 아닌데 이렇게 A4 용지 같은 식으로 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배우님 말씀하셨다면 스크립트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아마 뭐 음식 레시피나 그런 거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거 거기서 뭐 붙어 있었을지 그게 붙어 있었어요. 음식 레시피. 아버님이 잘 끓이는 찌개 뭐 이런 거. 그거는 됐고요. 그럼 또 하나 중간에 보면 이제 그 군인들도 이제 걸어서 지나가는 군인들도 있고 아마 뭐 소위 이제 대설 작전이라고 눈치 보러 가는 거겠죠. 아마 근데 또 보면 그 60 기업은에서는 트럭도 타고 지나가는데 네네. 그 제가
그 이름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병력 이동 간에 때 호로를 안 씌우고 60 트럭이 지나가면은 굉장히 징계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은회 할 때 그 원사분 오신 분은 진짜 분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냥 섭외를 한 거잖아요. 군것만 있거든요. 그 군인들 트럭 60 트럭 타고 지나가는 게 실제로 철원에 군부대가 있고 많이 지나가니까 그냥 그런 거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찍으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헌팅식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찍으신 건지 저는 그리고 호로를 안 씌우고 지나가면 그냥 큰일이 나거든요. 궁금합니다. 화물을 나를 때는 상관이 없는데 경력을 배울 때는 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호러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었습니다. 근데 호러가 뭐예요? 그 천막 같은 거예요. 차에 아, 뭐 눈비 왔을 때 이렇게 쳐주는 그런 건데 저게 이제 뭐 험난한 곳을 가다 보면 병사들이 갑자기 뛰어져 나간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국방부와 연락을 취해서 이 트럭 2대와 장병들을 이 타이밍에 지나가시고 몇 시 이럴 어떤 능력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요. 정말 운이 좋게 그 장면을 찍을 때 딱 지나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영화 1회차 때 첫날 찍을 때 그런 장면이 담겼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간 전기가 도는 듯한 뭔가 찌릿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호로는 그 장병들이 잘못한 것 같네요. 제가 뭐 시킨 건 아니에요. 갑자기 막 눈 오는 장면인데 여러분들 막 호러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천막 같은 거라고 감독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절대 막 투명 천막 같은 거 아니고 약간 시커먼 녹색 시커먼색이라서 그거 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그런 건데 그게 덮여서 지나갔으면은 그 안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거든요. 그렇죠. 되게 느낌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타 있는 게 있으니까는 그런 느낌이 좀 나지 않았나 싶네요. 그 전에 이제 봉고차 타고 갈 때도 보면은 창문으로 지나가는 군인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은 뭐 눈은 정말 많이 왔고 그 며칠 뒤에 박근혜가 그 금강산 가는 길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전 사당 병력을 투입해서 막 다 치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엔 또 안 지나갔어, 안 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되게 불쌍했는데 이 철원이라는 공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뭐 되게 군인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었는데 다른 씬을 찍어야 될 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알아서 지나가 주니까 그걸 찍을 필요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장면들이었습니다, 저한테. 막 군인들이 초반에 나오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일본 영화들 러브레터 같은 거 보면 막 눈 저렇게 오면은 그래도 가고 싶다. 막 홋카이도 저런 게 참 예쁘게 들었는데 철원 여행 시작하자마자 막 눈이 되게 예쁘게 내리는데 저기 가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안 드는 영화잖아요. 정말 끝나고 나서 철원에 가서 나도 저 중국집에 가봐야지 같은 생각이 정말 1도 안 들고 좋은 영화니까 영화를 한 번 더 봐야지 이 정도에서 멈추는 영화인데 그 힘들게 걷던 군인들이 큰 몫을 해줬던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되게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가서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오늘 번쩍 들어주신 두 분이니까 한 분 짧게 할까요? 이쪽에 하고 뒤쪽에. 네, 저는 이제 철원기획을 2번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우주 제스타가 되신 상희 배우님 덕분에 알게 돼가지고 며느리 역에 집중해서 봤고, 두 번째 오늘 볼 때는 이제 큰아들 역에 집중해서 봤는데요. 그냥 저도 이제 사소한 질문인데 이제 며느리 상희 배우님 이제 결혼 반지를 4번째 손가락에 끼고 계시는데 그 큰아드님은 왜 새끼손가락에 끼고 있는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실수입니다. 아니 저희가 다 미혼이라서 결혼 반지를 어디 끼는지 몰랐어요. 이제 감독님께서 당연히 미안해요. 그 CG로 지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이미 촬영을 몇 번 하고 감독님